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 상승세로 시작했던 리츠 시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45%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해 첫 주에는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 올해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스타 리츠가 3% 하락을 하고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이 부진이 눈에 띄었고요. 이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리파이낸싱 이슈로 작년에 상당히 부침이 심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런 환정산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지표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시장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 지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 한 주였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노동부가 지난 10일에 이제 발표한 이 작년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을 보면 전달 대비 25만 6천 명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16만 명을 10만 명 가까이 웃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달인 작년 11월 수정치 21만 2천 명을 4만 명 정도 웃도는 수치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1%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수치 4.2%를 전부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졌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4.7%를 돌파했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이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런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이번 주 이제 공급자 물가 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러한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들이 향후 미국의 금리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하락을 하고 7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SK 리츠가 3.72% 올라와서 가장 큰 폭으로 올렸고 NH프라임 리츠, 미래에셋맵스 리츠, 코랑코 더원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등이 1%대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KB스타 리츠가 마이너스 3% 기록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삼성 FN 리츠, JR 글로벌 리츠, 신한 서부 T&D 리츠, 이스밸류 리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등이 1%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이제 해외 자산 비중이 높은 리츠들의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B스타 리츠, JR 글로벌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뿐만 아니라 미국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하락세를 기록했고 특히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해외 자산 담은 리츠들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가장 성과가 좋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특별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가장 큰 폭으로 내린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든지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B스타 리츠는 이제 KB금융그룹이 2022년 10월에 상장한 리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핵심 운용력이 교체가 됐는데 상장 이후 2년 동안 두 차례나 핵심 운용력이 교체되면서 부침이 컸습니다. 다른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와 마찬가지로 해외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고 여기에 최근에 한정산 이슈까지 넘어야 할 파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또 지난 10일에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한정상금 리스크 점검이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한정상금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였고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21년, 22년에 상장한 리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적인 이제 환해지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가 납입 사례가 증가했고 특히 작년 12월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항정산 시점 임박한 리츠들의 한정상금 이슈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정상금 납입을 위해서 차입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삼성증권에서는 현 시점 환율로 계산을 한다면 리츠마다 각 1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추가 납입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또 최근에 특히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한정상금 납입 목적의 대출에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호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 리츠별로 한 해지 계약 만기와 또 예상 한정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또 리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D 플랫폼 리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대표 자산이 이제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서울시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세미콜론 물레라는 오피스입니다. 이제 상당히 큰 자산이고 AUM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60-7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자산인데 지금 이제 이 핵심 자산인 세미콜론 물레의 절반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PI에서도 지난 7일에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고 일단 보통주 투자자인 SK D&D가 이제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제 우선주 투자자인 D&D 플랫폼 리츠도 함께 지분을 매각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이 세미콜론 물레 같은 경우에는 N타워, S타워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N타워는 이제 현재 공실이 없고 S타워는 공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동 중에 한 동을 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SK D&D는 이번에 회선 자금을 활용해서 또 현재 D&D 플랫폼 리츠가 인수를 추진 중인 강화문 수성스퀘어에 재투자할 계획이고 또 D&D 플랫폼 리츠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서울 외곽 중심에서 또 이런 도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서울 오피스 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이런 이제 외곽에 있는 자산들 그리고 향후에 좀 우려가 있는 자산들은 좀 매각이 되지 않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영등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 입찰을 진행했는데 입찰 참여자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세미콜론 물레 같은 경우에도 매도자인 D&D 플랫폼 리츠와 SK D&D의 어떤 눈높이를 감안하면 거래가 쉽게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리츠 1호 AMC인 코랑코 신탁, 자산신탁이 최근 리츠 부분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렇게 나눠져 있던 조직들을 일종의 통합을 하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과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랑코가 운영하는 리츠가 3개죠. 1리츠 포크레,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그리고 코랑코 더원 리츠가 있는데 크게 보면 올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코랑코 더원 리츠의 합병 그리고 1리츠 코크레 작년에 이제 스폰서 이랜드 리테일 자산을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3개 리츠가 있지만 코랑코를 대표할 수 있는 리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좀 애매합니다. 사실 코랑코가 가장 잘하는 그리고 가장 많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게 오피스 투자인데 오피스 대표 리츠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리츠들을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오피스 플래그십 리츠 론칭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